안녕하십니까. 고려인매 김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은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가락마을 15단지 첫 번째 권리분석 수업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이 물건 분석에 앞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그 수업 때 그 세종시 푸르지오였죠. 네, 푸르지오 아파트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석할 때 많이 애먹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인근 지역에 있는 아파트 물건이 거의 없었고요. 조치원읍 쪽에 있는 물건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푸르지오 복합도시 부근의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는 물건을 분석하기에는 갖다 쓰기에는 부족한 데이터였죠. 그래서 조금은 거리가 있고 다른 동이지만 같은 복합도시 안에 있는 아파트 물건으로 시간적 거리도 조금 있지만 그래도 가장 비슷하고 가장 경쟁자들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었습니다. 그러나 뼈아프게도 저의 분석이 조금은 빗나갔었습니다. 최근에 분석한 제 결과 중에는 가장 큰 오차를 만들었고 사실 뼈아픈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나름 분석해 봤습니다. 왜 잘못됐는가? 사실 세종시 물건을 의뢰받아서 진행해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석 방법과 세종시에 살고 있는 입찰 경쟁자들에 대한 분석이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과 세종시가 특별하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서울, 부산, 대구에서 이사간 사람들이고 또는 기존 세종시에 계셨던 분들이고 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아파트에 대한 주거 선호도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분석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만 낙찰 사례가 거의 드문 지역이었습니다. 즉 과거에 입찰됐을 때의 데이터와 지금 현 시점에서 입찰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낙찰가의 오차 범위가 오차가 있었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해서 이번 시간은 반영해서 좀 더 정확도가 높아진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낙찰가 분석에 앞서 먼저 권리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가락마을 15단지 여기 보시면 대지권 미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가에 포함됐습니다. 감정가에 포함됐다는 말은 사올 수 있는 겁니다. 낙찰자가 대지권까지 사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채권자 왕설민, 채무자 참이영, 소유자 참이영. 감정가 3억 2,800이고 최저가 2억 2,960만원. 1차는 2018년 8월 21일이었고요. 3억 2,800 감정이었는데 유찰됐습니다. 유찰돼서 2018년 10월 11일 2억 2,960 진행 예정입니다. 문서 처리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 이주 권리 신고하러 갔네요. 배당 요구 신청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내용은 채권자 왕설민이고 그리고 왕설민 씨가 경매 속행 신청을 했다. 빨리 진행해달라. 임차인이 보증서 한번 제출했고 그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사건 진행에 결정적인 변화나 치명적인 어떤 인수가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감정평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건물 상세 내역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지권에 대한 설명은 있으며, 자, 가장 중요한 우리 권리사항에 대한 분석이 있죠. 그러면 자, 현황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현황조사를 하러 가니까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폐문 부재였고 장민경 세대 2016년 1월 11일 전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민경이라고 되어 있는 세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각물건 명세서와 등기부등본 요약본을 보고 최종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고요. 2015년 11월 19일 매입을 했습니다. 소유자가 샀고 같은 날, 날짜 같죠? 같은 날 1억 2천 대출을 받았습니다. 농협으로부터. 그리고 한 1년 뒤에 개인에게 1억 3천의 어떤 채권 계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이 다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뭐 복잡한 권리관계는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두 개. 그러니까 뭔가 사업을 해서 아주 많은 채권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 중에 지저분한 부실 채권이 발생하는 그런 어떤 삶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의 삶은 아주 단순한데, 그런데 어떤 이 개인 한 사람과의 채권이 뭔가 잘못돼서 이렇게 경매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가장 중요한 뭡니까? 권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이죠.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 자, 이 내용. 이 날짜죠. 이 날짜가 되겠죠. 2015년 11월 19일. 2015년 11월 19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보겠습니다. (2015년 11월 19일)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근저당 날짜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짜를 보고 세입자의 전입과 확정일자를 보겠습니다. 장민경이라는 사람은 이준복 씨의 배우자입니다. 즉,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현황 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갔습니다. 이 물건이 어떤 상태인지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는데 전입세대 열람을 하니까 2016년 1월 11일 전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날짜가 어떻습니까? 2015년 11월 19일보다 느리죠? 대항력 없습니다. 자, 일단 현황 조사를 했고 하니까 세입자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권리 신고를 하러 법원에 와서 권리 신고를 합니다. 2015년 11월 30일이랍니다. 임대차 계약한 게. 전입은 2016년 1월 11일인데 날짜는 11월 달에 한 거죠. 한 달이 훨씬 지나서 한 달 열흘 하고도 11일이 지나서 전입을 했어요. 그럴 수 있죠. 계약하고 바쁘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 달 훨씬 지나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항력은 이때부터입니다. 전입을 늦게 한 건 자기 잘못이고요. 단 2015년 11월 31일이라고 해도 19일보다 느립니다. 즉 어쨌든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금은 1억이고요.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간 1월 11일 그 다음날 또 1월 12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최종 분석해 보겠습니다.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 15년 11월 19일 16년 1월 12일 확정일자죠. 세입자 있습니다. 1억입니다. 어떻습니까? 날짜가 느립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있고요. 그러면 다 말소됩니다. 자, 이 세입자의 대항력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1억은 배당 받겠죠. 2016년 1월 12일이니까. 즉 등기부 등본으로 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낙찰이 되면 농협 1억 2천 받아갑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1일. 자, 이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세입자가 있죠.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1억. 네. 농협이 돈을 가져가고, 그 다음 세입자가 가져가고, 그 다음 왕설밀 씨가 남으면 받아가고, 뭐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전부 다 없어집니다. 전부 다 말소됩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뭔가 세입자가 있고 좀 불안해 보이졌지만 낙찰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다 말소되는 깔끔한 권리관계이며 명도 시점에도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결국은 가격 경쟁에 집중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에 집중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등기 인수사항 없고 관리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관리비를 내고 있고, 명도 과정에 협상의 어떤 하나의 협상 대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죠. 자, 임차인 있습니다. 확정일자 15년, 전입일이, 계약일이죠. 계약일이고, 확정일자는 1월 12일. 자, 2016년 1월 12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자, 배당 되겠죠. 장민결, 이중복 세대. 명도계획은 세입자 세대고 임차권입니다. 예상기간은 1에서 3개월 정도. 그렇죠? 그리고 강제집행은 250에서 300만 정도 예상되는데, 뭐 강제집행 갈 일은 없죠? 가는 게 더 불가능합니다. 갈 일이 없죠, 거의. 명도 확인서, 이렇게. 명도 확인서를 가지고 협의해서, 내보내야죠. 배당도 다 받을 겁니다, 아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거래 가능 금액과 그리고 예상 낙찰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